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빡신 기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주말부터 여론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윤석열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소 압도적 1위 89%. 이거 스누라이프죠. 이 초딩반도 못한 여론조사를 매번 이 메이저 언론사가 실어주고 포탈이 실어줍니다. 얘네들이 주로 뽑는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은 하태경, 진중권, 나경원, 윤석열 뭐 이런 사람입니다. 금태섭.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은 뭐 조국, 조국, 유시민. 수준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유희정 교수님이 그 페이북에다 남겼는데, 근데 도대체 스누라이프 애들은 서울대 애들이 알아? 도대체 스누라이프가 뭐야? 스누라이프가 서울대를 대표하는 애들이 맞아?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저기 다 물어봐도 스누라이프를 아는 애들이 없던데? 네, 아무도 모르는 이 스누라이프 한 1000명 정도 들어가서 일베짓 하고 있는 애들이 이 언론들하고 짝짝꿍해갖고 여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동문의 의견인 것처럼. 근데 서울대 동문이면 뭔데? 얘네들의 의견이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오늘 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굉장히 사악했던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진당보다 낮다라는 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건 모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지표에 잡힌 거는 리얼미터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사악한 건 뭐냐? 추 장관만 사퇴, 윤 총장만 사퇴, 동반 사퇴해야 된다. 둘 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당연히 추 장관만 사퇴한다는 여론이 당연히 높겠죠. 지금 상황에서. 거의 99.9%의 언론이 추미애를 이렇게 마녀사냥을 하는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두 사람의 차이는요, 한 13%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99.9%의 여론을 쏟아부어서 그 두 사람 사이의 사퇴에 대한 차이는 13%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얘네들 사실상 진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이거를 떡하니 놔요. 진짜 리얼미터는 좀 이택수 그 대표부터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제가 볼 때 지금 경고선에 지금 와 있다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추 장관 사태에 목숨을 걸까? 지난주부터 계속 민주당의 뭐 이광재나 이상민이나 동반 사태를 계속 얘기해요. 동반 사태 얘기하는 건 추미애를 찍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쟤네들한테는 지금 윤석열이 되게 막 돋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착시현상이에요. 윤석열은 총장이 나오는 순간 그냥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버릴 겁니다, 쟤네들이. 윤석열을 뭐 대권 후보로 세울까요? 안 됩니다. 쟤네들도 머리가 있어요. 병은 안 된다라는 걸.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정도는 알 거예요. 너무 사람이 없으면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쟤네들은 윤석열이 멧돼지 같은 저 습성, 이 정부를 정말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여론 막 물 흐려 놓고 레임덕을 만들고 이런 거에 윤석열만한 인간이 없거든. 거의 사람인지 멧돼지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끄럽게 하는 데는 최고예요. 그죠? 여론전 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써먹는 하나의 용병이란 말이죠. 근데 추 장관은 달라요. 추미애 장관이 이 싸움을 이겼을 때, 윤석열이 나갔을 때, 추미애 장관은 그야말로 대권주자예요.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은 높긴 하지만 이 두 분은 리스크가 있어요. 민주당 표를 가를 수 있어요. 이 똥파리와 이 송가역 때문에. 근데 추미애 장관은 무조건 다 뭐예요? 결집입니다. 초결집. 검찰개혁을 원하는, 검찰개혁에 그 목숨 걸었던 이 민주시민들한테는 다 결집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의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가장 무서운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미애를 찍어내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를 찍어내려고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지금 경고등을 우리가 켜줘야 돼요. 이상민, 이광재 이런 사람들. 지금 이광재는 오늘도 또 헛소리였죠. 국진당에서 공수처장 추천하게 해주자고. 네, 이광재 이분은 전 민주당에 들어와서 앞으로 계속 분당직 할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네, 금태섭의 자리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금태섭, 김혜영 나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그 안에 숨은 개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파 사람이 계속해서 대표성을 갖고 이런 말을 하면서 민주당을 흔들고 정부를 흔드는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계파가 문제예요,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상민, 이광재, 뭐 김혜영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금태섭이. 걔네들 나간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스피커를 합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일단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걸 목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일단 이낙연 당대표도 무조건 처리하겠다라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일단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이낙연 당대표 한다고 하면 하는 편이니까.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수처법이 안건조정위로 회부가 됐어요. 왜냐?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합의 추천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주호영이랑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제 협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트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아니 도대체 원내대표는 협상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날치기 하려고 그러고 도대체 니네들 진심이 뭐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뭐 난리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협상은 결렬됐고 법사위에서 소위에서 의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얘네들이 이제 안건조정위에 회부해버렸어요.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최대 90일까지 이제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건을 협의할 때 야3, 여3 이렇게 3대3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가 바보 같은 게 뭐냐. 야에 최강욱 있잖아, 최강욱. 그럼 하나만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백혜련 의원이 안건위원회 회부돼도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저께 김태년 원내대표가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 협의를 하겠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협상 카드로 놓는 거는 사실상 공수처 개정은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공수처 개정안을 협상 카드로 썼을 뿐이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단일안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공수처법 개정이라고 얘기하지 도대체 어떻게 개정한다는지를 하나도 발표한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봤을 때 그 법사위 안에 있는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단일안이 없어요. 서로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협의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누구 탓을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이제 하도 이제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이분이 한마디 했어.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하는 것의 문제점. 첫째,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법상 독립된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둘째, 만약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추천위원회에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추천위원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추천위원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정기 국회 이후에 소집될 텐데 야당 추천위원들이 다시 반대하면 그야말로 야당에게 속기만 하는 것이고 법 개정 기회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네. 국힘당이 배신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정기국회에 끝낸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갈 길은 개정밖에는 없는 거예요. 합의 추천을 하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요. 박병석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요. 180명이 가서 박병석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개정을 해야 된다.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박병석 탓할 겁니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민들과의 한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아주 주진우 기자에 대한 논란이 아주 뜨거웠죠. 김용민 PD가 4가지 질문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보자 X는 본인이 오랜 세월 동안에 주진우 기자와 있었던 악연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방송을 올리고 9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결국 어제 주진우 기자가 짧은 이렇게 해명하는 방송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 사이의 진실 게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증언할 수 있으면 증언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 끝나지 않는 어떤 그 진실 찾기가 될 것인데 제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주진우 기자에 대한 논란이 오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특정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이 주진우
는 옳다. 주진우를 공격하지 마. 갈라치기 하지 마. 김용민을 인신공격하고 제보자 X를 인신공격하고 얼굴 가린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름 안 나는 사람 믿을 수 없어. 김용민을 믿느니 주진우를 믿겠어. 나는 김어준하고 주진우를 믿어. 뭐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야비한 방식으로. 지금 김용민 PD나 제보자 X는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분들은 진실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과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용민 PD의 한 달간의 방송을 보십시오. 분노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너무나 본인 스스로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4가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은 수백 가지의 질문 중에 4개만을 엄선한 거예요. 왜 그 밑에 있는 고통을 못 봅니까? 그 배신감을. 그리고 제보자 X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보자 X의 방송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주진우 기자는 석고대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분이 믿고 제보자 X가 믿고 있는 진실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족들의 고통이나 그 재산상의 손해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 두 사람의 질문에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타인의 고통은 보지 못합니까? 무조건 갈라치기라고 하고 김용민이야 방송 뺏겨가지고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원래 사기꾼이었어. 이런 식으로 인신 공격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팩트를 묻어버리고 무조건 지준이가 올라. 주준이 해명해서 다 끝났어. 이런 방식은요. 여러분 극우 유튜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무슨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서가지고 갈라치기 한다. 뒤에 무슨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그렇게 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말 고통받으면서 이것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오랫동안 숙고하고 이렇게 고민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유린하는 거는 정말 우리 민주진영이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너무나 쉽게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계속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 집단적 다구리 방식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정말 여러분들이 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진보 유튜버들도 그건 멈추셔야 돼요. 이건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타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도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용민 PD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제가 보면 이동영 작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만큼 큰지 알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자기가 욕먹을 줄 알면서 그 4개의 질문에 대한 해설을 해준 거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그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보자 X나 김용민 PD는 욕먹어야 될 이 사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은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